이 문제를 푸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선생님이 오늘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는 그 컨셉을 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문제를 하나씩 풀어봅니다. 오,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복잡하지만 결론은 뭐냐? 4차 함수 gx, 4차 함수 gx. 그 4차 함수 gx가 그렇죠. 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려면 어때야 되지라는 걸 여기서 최대한 정보를 얻어내서 다항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내고 그걸 이용해서 이걸 구해내야 되는 문제. 결국 큰 토대는 똑같아요. 큰 뼈대는. 자, 그런데 가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x가 a보다 큰 모든 실수에 대해서 x-a fx는 gx와 같아야 된다. 오,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자, 근데 자, 이 fx라는 것이 결국은 gx를 x-a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이 문제를 푸는 첫 단추로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fx를 gx-0분의 x-a로 보는 것. 왜냐하면 이 문제를 대수적으로 다 풀려면 이걸 대수적으로만 풀어가지고 끝까지 답을 낼 수 있느냐?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려면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렇죠.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는 기하학적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야 돼요. 근데 기하학적으로 해석하려면 이게 무슨 의미지를 일단 만들어야 돼요. 얘가 뭐 딱 보이게 주진 않잖아요. 보이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넣고 나면 기하학적인 의미가 보여요. 어떻게? 얘는 a,0, a,0과 x, gx, a,0과 x, gx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다 이겁니다. 누가요? fx가요. 그렇죠? 근데 gx가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4차 함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대충 일단 아무거나 하나 그려봅니다.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4차 함수 쭉 그려봐요. 그리고 여기서 a가 a,0이 어디인지 어떻게 알아? 그냥 아무데나 일단 한번 찍어봐요. 여기가 a,0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 곡선 위에 있는 아무 점이나 하나를 잡아요. 여기가 x, g of x.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기울기, 그게 fx다. 이게 기하학적인 의미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x를 움직여봐요. a는 고정된 거니까요. 만약에 x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간다. 그러면 기울기가 조금 커지겠죠. 그러다가 정확하게 접하는 순간이 오면 기울기가 쭉 올라가다가 이제 멈추죠. 그리고 접하는 점에서 조금이라도 더 오른쪽으로 가면 그때부터는 직선의 기울기가 낮아질 거예요. 그렇죠? 그렇구나. 직선의 기울기고 이 x라는 점이 오른쪽으로 가면 이게 쭉 올라가면 기울기도 쭉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접할 때까지 최대한 올라가는구나. 그리고 접한 이후부터는 이렇게 오게 되면 기울기가 쭉쭉쭉 내려오는구나 이거죠. 이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x가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서로 다른 기울기가 되는데 그 기울기 함수가 fx구나. 여기까지 해석을 하고요. 자, 이제 나로 갑니다. 서로 다른 두 실수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fx는 알파와 베타에서 극대값 m을 갖는다. 근데 동일한 극대값 m을 갖는다 그랬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힌트들이 팍팍 들어있죠. 그렇다면 이 그림은 아닐 거야. 왜? 잘 보시면요. A보다 큰 부분에서 생각해라 그랬는데 이렇게 봉우리에서 이렇게 접하게 될 때가 극대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접하게 될 때가 이 F라는 값이, 즉 기울기가 가장 낮아지게 되는 점이니까 여기가 극대, 여기가 극소 이 정도는 아는데 극대가 두 번 있어야 된대요. 그죠? 근데 극대가 두 번 있으려면 그림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 점이 쭉 왼쪽으로 빠져야 되는 거죠. 기울기가 저 그림이 저런 식이면 안 되고 a,0이 여기 있고 4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될 때가 극대, 이렇게 될 때가 극소, 또 이렇게 될 때가 극대야. 극대, 극소, 극대야. 그런데 기울기가 동일한 극대값 m을 갖는다 그래. 동일한 극대값. 극대값. 이 기울기가 동일해야 된다 이거죠. 기울기가 동일해야 된다고? 그렇다면 이 그림도 아니구나. 그렇다면 또 이제 무슨 그림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그쵸?
네, 동일한 극대값을 가져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직선을 그어놓고 이렇게 접하고 여기서 이렇게 접하라고. 그런데 이 극대값을 갖는 곳, 즉 이 접점 여기가 알파고 이 접점 여기가 베타라고, 여기는 a,0이라고. 그렇죠. 그죠? 네. 여기까지 우리가 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까지 온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즉시 지체 없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지체 없이. 4차 다항함수와 1차 직선이 알파에서 중근, 베타에서 중근을 가지네. 접하고 장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냐? 이 기울기가 m이에요. 그죠? 최대 기울기는 m이다 그랬으니까, 자, 기울기는 m이고 a,0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렇다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요, y는 m x-a 플러스 0이죠. 네. 자, 그러면 이 직선과 이 4차 다항함수가 알파와 베타에서 중근을 가져야 돼? 그렇다면요, 이 fx에서 이 직선의 방정식 m x-a를 뺀 것, 이것은 x-알파를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제곱, 그 다음에 x-베타의 제곱, 이걸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어떤 상수 k가 와야 되는 거죠. f는 4차 다항함수라고 그랬어요. 4차 다항함수에서 1차식을 뺐어요. 그러니까 4차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f라는 건 최고차의 개수가 -1이에요. 그러니까 이 k도 -1이에요. 이거죠. 그렇죠? 이 두 번째 나에서 준 가장 중요한 힌트를 가지고 유추하면 결국 우리는 fx가 뭐라는 걸 안다? fx는 -x-알파의 제곱, x-베타의 제곱 플러스 m의 x-a다라는 것까지, 나를 보고 다는 보지도 않고 여기까지만 보고 여기까지 유추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다에서 뭐라 그랬냐면 다. 자, 함수 fx가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개수가 함수 gx가 극대 극소가 되는 개수보다 많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f라는 건 접할 때가 극대죠. 그러니까 여기서 극대예요. 그리고 아래로 접할 때가 극소죠. 그리고 여기다 극대, 극소, 극대. 근데 극대와 극대 사이에 극소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미분 가능한 그래프니까요. 즉 f라는 함수는 알파와 베타에서 극대가 되고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 극소, 이렇게 아래로 접하게 되는 쪽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f는 딱 고정돼 있어요. 극대와 극소가 되는 경우가 한 번, 두 번, 세 번 딱 고정돼 있다고요. 왜? 이 g라는 함수가 이렇게 두 번 봉우리 치니까요. 선생님, 두 번 봉우리 안 칠 수도 있잖아요. 두 번 봉우리 안 치려면 뭐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이러면 그쵸? 알파와 베타가 다르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두 번은 어쨌든 오르락 내리락, 그쵸? 어쨌든 봉우리가 두 번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g라는 함수는, 즉 f라는 함수는 극대극소가 무조건 3개 있을 거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렇다면 g라는 함수는 3개보다 적어야 된다는 소리니까 2개 또는 하나여야 된다 이 소리죠. f라는 함수가 극대, 극소, 극대. 근데 f라는 함수는 4차 함수인데 극대, 극소, 극대 3번인데 이러면 안 된단 말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구나. 이거죠. 이거. 그렇죠? 어쨌든 볼록볼록이 두 번은 있어요. 그죠? 볼록볼록이 두 번은 있는데 만약에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고 다시 올라가서 내려가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기면 극대인 경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4차 함수의 개형을 전반적으로 봐야 돼요. 4차 함수는 4가지 중에 하나로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근데 이건 아니다. 방금 알아냈어요. 이거일 리도 없다. 아까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 아니면 이거라는 소리죠. 그쵸? 얘는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경우가 몇 번 있느냐? 한 번, 두 번 있어요. 얘는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경우가 여기 한 번 있어요. 여기는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경우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구별을 하면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면요. 보세요. 4차 함수는 크게 네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 f'x는 0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요. 얘는요. f'x는 0이라는 애가 여기서 중근, 여기서 실근을 가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중근 플러스 실근인 거죠. 어쨌든 실근은 3개인 거죠. 근데 그 2개가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요 점과 요 점이 점점 가까워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갔다가 조금만 내려갔다 올라가자. 올라갔다가 에이 내려가려다 그냥 다시 올라가자. 이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중근 한번, 실근.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어떤 거예요? 그렇죠. f'x는 0이라는 게 이게 이제 0이 되는 경우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근 하나 있는 거죠. 그럼 나머지 2근은 어디 있어요? 아, 허근이죠. 그렇죠? 켤레인 허근 2개가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뭡니까? 얘는요. 그렇죠. 여기서 f'x는 0이라는 얘가 여기서 3중근이 있는 거죠. 3중근. 그렇죠? 그러니까 3중근이 있는 겁니다. 이 f'x가 0이 되는 게 어떤 근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f라는 그래프의 개형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게 되는지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4차 다항함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던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는 학생하고 없는 학생은 이 문제를 푸는데 또 차이가 심하게 나죠. 이걸 모른다 그럼 여기까지 와놓고 이제 멈칫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다. 아, 그래? 그럼 결국은 f'x는 0이 되는 경우가 그렇죠. 어쨌든 f'x는 0이 되는 경우가 이 경우는 2번 있는 거고요. 이 경우는 1번 있는 거고요. 이 경우도 1번 있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3번 있는 거예요. 근데 gx가 그렇죠. gx가 극대극소가 되는 즉 미분에서 0이 되는 경우는 그렇죠. 3번 미만으로 있어줘라. 그러니까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걸 리는 없고요. 자, 그러면요. 공간이 적어서 이걸 지우겠습니다. 아하. 알았다. 그렇다면 다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한 건 뭐냐면 자, f'x. 자, 이 fx를 미분한 함수죠. 자, 여기다가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f'x. 자, 미분하면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알파에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2 나오고요.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저긴 미분하면 그냥 m 이렇게 되겠죠. 자, 좀만 더 정리하면요. 다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를 인수로 가지고 있고요. x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m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보세요. 다 조건에서 말한 건 이 f'x가 0이 되는 이게 주어진 근이 그렇죠.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이 3개면 안 된다. 2개 또는 1개여야 된다 이거죠. 아, 그렇다면 이걸 우변으로 넘기면 되겠다. 즉 4배의 x-알파, x-베타, x-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것이 m. 자, 이게 2개의 실근 또는 1개의 근 이러면 되겠다 이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결국은 뭐냐면 알파와 베타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를 세 근으로 하는 최고창의 개수가 4차인 다항함수 이렇게 생긴 거죠. 그렇죠? 이게 요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보면 이거죠. 이걸 y라고 놓으면 이걸 y라고 놓으면 그 다음에 m이라는 건 그렇죠. 이런 m이죠. 이게 두 실근 또는 한 실근을 가져야 되고요. 이 m은 양수여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만나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 만나려면 이거구나. 두 번 만나려면 이거고 한 번 만나려면 이거구나.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m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그랬으니까 m이 내려올 수 있으면 최대한 내려와야 되니까 바로 여기를 지날 때 이거구나 이거죠.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렇다면요. 자, 여기가 알파고요. 여기가 베타고요. 여기는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지나게 되는 순간이 그렇죠. 그 순간의 m값, 이게 바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m의 최소값이구나 이거죠. 그렇다면요. 여기서 또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6 루트 3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어쨌든 최고차항에서는 딱 정해져 있는 거고 세 근이 이렇게 딱 관계가 정해져 있는데 이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6 루트 3이다 라는 조건만 만족하면 언제나 또 똑같은 상황이라는 소리니까 우리가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는 베타를 그냥 3 루트 3이라고 보고 알파를 마이너스 3 루트 3이라고 보고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는 0이라고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도 최종적으로 문제 푸는데 일반성을 잃지 않고 답이 나오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3 루트 3.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다 그냥 차라리 다시 쓰겠습니다. 4배의 요건 x가 되죠. x에 x 마이너스 3 루트 3. 그 다음에 x 플러스 3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y는 자, 그러면 이걸 전개하면요. 4x에 요거 같은 경우는 x제곱 마이너스 27이 되겠죠. 그러니까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7x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때 극대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 3차 다항식의 이 3차 다항함수의 극대값이 얼마냐 그걸 구하면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그 가장 기초적인 부분의 문제가 되는 거죠. 즉, 이 함수를 미분해서 기울기가 순간 변화율이 0이 되는 이곳에 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자,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216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세 문제를 풀었는데요. 이 세 문제가 출제자가 똑같다라고 말하는 건 솔직히 좀 억측이라고 선생님도 생각합니다. 꼭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세 문제는 거의 동일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3차 다항함수 또는 4차 다항함수가 직선과 접하게 되는 경우에 어떤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만든 문제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꼭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좀 시간이 좀 오래됐지만 미안하지만 요거까지는 알고 가야 됩니다. 네, 진짜 중요한 거. 기출의 미래니까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2017학년도 최대 격전지로 이 문제가 나왔는데 앞으로 또 이 문제가 나올까? 선생님이 생각할 땐 2018학년도에는 그래도 한 턴 쉬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만약에 뭐 언젠가 나와도 나와요. 나온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나온 문제들을 봅시다. 2013년 그쵸? 2013년 그 다음에 쭉 쉬었다 갑자기 2017년에 나와버리니까 그쵸? 학생들이 어이쿠 그죠? 예방주사를 못 맞아가지고 이 문제가 어렵구나 느꼈는데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근데 2013년에는 어떤 식의 문제가 나왔냐면 3차 함수의 변곡점을 지나는 경우 또는 3차식에서 접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의 문제가 나왔죠. 그리고 2017년에 뭐가 나왔습니까? 4차 다항함수가 있고 그렇죠. 하필이면 이렇게 예쁘게 접하게 이렇게 문제를 디자인을 했죠. 그렇죠? 그러면 아직 남은 게 있느냐? 뭐 더 이상 나올 게 없지 않느냐? 있죠. 왜? 4차 다항함수도 변곡점이 있어요. 4차 다항함수의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을 어떻게든 조건으로 주면 그러면 그렇죠. 이 4차 다항함수에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빼면 이 점에서 삼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아하.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는 이 다항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특정할 수가 없으니까 추가적으로 다른 조건을 더 줘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어떤 점을 주고 어떤 점에서 이 4차당 함수에다가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변곡점에서 접하는 조건을 쓱 주고 다른 데서는 이렇게 접하게 준다. 여기서는 삼중근을 여기서는 그렇죠. 중근을 가지게 서로 다른 직선이니까 그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조건을 주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예. 문제는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많이 남아있는 영역입니다.